자, 바로 롱테이크로 가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젤리파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요, 외화예금 통장이에요. 최근에 언론 매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그 젤리파파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찍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가지고 외화예금 통장을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몰랐던 것 중에 이런 게 있고, 이런 외화예금은 또 이런 장점이 있구나, 나중에 내가 목돈을 만들면 이런 자산을 좀 투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시각을 좀 넓혀드릴 수 있게끔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 제가 달러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좀 넓힐 수 있는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그 순서는요, 환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외화예금 통장은요, 그냥 은행 가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쉬워. 예금자 보호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 예금 이율 거의 뭐 비슷한 이율 받아요. 가장 뭐 굉장히 쉽죠. 그냥 은행 가서 가입하시면 되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걸 가입하고 안 하고는 사실 내가 환율이나 달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가입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왜 달러를 보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환전수수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금의 종류, 그 다음에 현재 이율 또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제가 환율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환율 사전적인 의미는요, 각 통화별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어느 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막 이게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인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인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달러는 사실 따지고 보면 투자의 대상이잖아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이고 이 달러의 가격은 환율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요, 이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물건, 즉 달러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환율이 낮을 때 사서 환율이 높을 때 파는 거죠. 이게 이제는 달러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환율 정리되셨죠? 아주 쉽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자, 우리가 이제 그 외화예금은 사실 종류가 많은데, 사실 뭐 위안화도 있고 뭐 엔화도 있고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달러 예금을 많이 가입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달러가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달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의미, 또 왜 부자들은 이 달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예요. 중심이 되는 통화예요. 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금융거래, 그 다음에 모든 무역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폐고요. 만약에 전 세계 화폐가 통합이 된다, 하나로, 그러면 아마 달러로 통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어떤 무역 거래의 60% 이상을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안정적인 거죠.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 그 유럽 사람이 우리나라 원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언제 전쟁이 터질 줄 알아요? 또 이 나라가 언제 또 경제적 위기가 올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받지 않죠. 당연히 달러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제는 안전자산이 돼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요, 금처럼 달러도 안전자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왜 이 달러의 가격, 이 물건의 가격이 자꾸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으면 달러의 가격은 떨어져요. 즉 환율은 떨어져요. 또 달러가 우리나라에 적으면 환율은 올라가요. 그럼 왜 달러는 우리나라에 많았다 적어졌다 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경제적 위기가 오잖아요. 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면 달러가 외국으로 떠나요. 본국으로 떠나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달러가 점점 사라져.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 환율은 점점 높아져요. 또 전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미사일 한번 쏘면 또 환율이 또 출렁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멀쩡하게 있어요. 우리나라 멀쩡하게 있는데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미국 금리를 인상한대.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달러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돼.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예금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전보다 더 받는데, 이런 생각으로 본국으로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또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또 환율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또 달러의 가격은 비싸지고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왜 달러를 갖고 있냐면 자기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수익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보유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포트폴리오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언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대략 뭐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달러를 포트폴리오 안에 아예 포함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이 하죠.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빨간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환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도에 우리나라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완전히 폭락을 했죠. 이때 주식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난리가 났죠. 하지만 환율은 또 엄청나게 급등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환율의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동산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러를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화예금은 이 달러를 보유하는데 예금 이자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신문자료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2009년도 1월달 신문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20에서 30% 하락했다. 그 당시에 부동산 폭락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엄청 피해를 봤거든요. 20에서 30%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3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1,3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초 10억 원을 줄 수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당시 교민들은 100만 달러를 줘야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1,300원으로 오름으로써 77만 달러만 줘도 이 10억짜리, 국내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기서 30만 달러를 이득을 보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폭락이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원으로 또 내렸어요. 결론적으로 100만 달러를 줘야 되는 10억짜리 부동산이 7억짜리 되고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교포들은 54만 달러만 있으면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IMF 때 또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외국의 큰 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산들을 그냥 낼름낼름 다 주워 먹었죠. 이게 바로 그래서 환율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달러를 보유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그래서 부자들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어딜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냐면요. 환율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그러면 환율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 클릭하시고요. 맨 위에 그 미국 USD 클릭하시면 여기 일별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매매 기준율 있죠. 매매 기준율은 뭐냐면 원가예요. 이건 지금 KB 하나은행 자료거든요. 은행이 $1를 살 때 들어가는 원화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5월 30일 날 1달러당 1189.30원에 1달러를 사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찰 있고 송금 있죠. 이 현찰은 살 때와 팔 때가 있는데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가 현찰을 달러를 사요. 원화를 들고 가서 여행 가려고 환전을 한다는 얘기죠. 환전을 하면 요 기준에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고 달러가 남았네? 그럼 또 다시
바꾸죠. 원화를 우리가 또 써야 되니까. 그러면 또 요 환율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찰 환율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잖아요. 예금을 가입할 때는 요 송금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송금을 보낼 때, 또 송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환율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금에 가입할 때도 요 송금 보낼 때가 예금 가입할 때, 그 다음에 요 송금 받을 때가 예금 만기가 돼서 그 예금을 우리가 원화로 다시 찾을 때 사용하는 환율이에요. 근데 이 환율 가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수료가, 은행에서 취하는 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자, 보시면 현찰 수수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날짜 2019년 5월 30일 맞죠? 매매 기준료 아까 설명드린 대로 1188.30원이에요. 살 때는 매매 기준율보다 20.79원이 비싼 1209.09원에 우리가 현찰로, 달러로 사요. 현찰 환전할 때. 그리고 팔 때는, 달러 1달러를 팔 때는 매매 기준율보다 더 싼 가격으로 쳐줘요, 은행에서. 그래서 1달러에 1167.51원으로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행을 가려고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야, 여행 취소됐다. 뭐야? 하면서 또 다시 그 달러를 또 다시 원화로 바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달러당 41.58원을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률로 계산하면 3.44%.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다가 또 다시 원화로 환전하잖아요. 그러면 34,000원 그냥 손해. 이해 가시겠죠? 이 34,000원이 중간에서 은행이 가져가는 이제 수수료입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송금 보낼 때와 받을 때, 즉 예금을 가입할 때, 또 예금 만기 때, 해지할 때, 요 수수료는 조금 현찰 거래보다는 좀 저렴해요. 절반 정도. 그래서 매매 기준으로는 당연히 똑같죠. 그 다음에 보낼 때는 수수료가 11.6원 비싼 1199.9원으로 예금을 가입해요. 이걸로 환전해서 가입을 해요. 그리고 만기가 돼서 또 다시 원화로 받을 때는 1176.70원으로 또 다시 받아요.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예금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금에 지금 가입을 했어. 1,000만 원을 예금에, 외화 예금 통장에 가입을 했어.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저 그냥 이거 예금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예금에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했죠. 그러면 요 손실액이 1.93, 대략 2% 정도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봅니다. 1,000만 원 가입했다 치면 20만 원 정도를 그냥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똑같이 인터넷 어플로 거래를 하면 90% 환율 우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로 다 확인을 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소울 어플에 보면 환전 코너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 멤버스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설치를 안 해봤는데요. 여기를 가입을 하시고 여기에서 직접 환전을 신청하시면 우대를 90%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환전 수수료 90%까지 우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환전 수수료 우대는 여기서 우대를 받는 거예요. 현찰 환율 있죠? 현찰 환율에서 우리는 1달러당 20.79원의 수수료를 내잖아요. 이 수수료를 90%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9,28이면 대략 18원 정도 할인해 주고 난 수수료를 2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18원이나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 환전 수수료 우대 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인터넷으로 만약에 가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대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라면 신한은행 예금 통장에서 뭐 입출금 통장에서 바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또 30% 우대 받을 수 있다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별로 좀 다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라도, 지금 사실 이걸 알고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나중에라도 외화예금 통장을 가입한다면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금 통장 가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우대를 받으려면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미리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 우대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대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때 그냥 2% 정도가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2% 정도 손해를 보는데 또 외화예금에 가입하면 대략 2% 정도 이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는 외화예금 이자로 이제 퉁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상품의 종류 있죠. 그래서 뭐 적립식으로 얻는 적금 있고, 그다음에 이 달러로 뭐 입출금 가능한 보통 예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가 정해져 있는 이제 예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이율은 1.8%가 적용이 되고요. 요건 적금. 그러니까 외화 적금이죠. 외화 적금. 외화 적금은 언제 쓸까요? 부자들은요, 달러를 가지고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입한다기보다는 이 안전자산으로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금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적금으로 가입을 하고 내가 10만 원짜리 외화 적금을 가입하든 뭐 100만 원짜리 외화 적금을 가입하든 이렇게 달러를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팔아요? 언제? 1년 뒤에 무조건 팝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죠? 이런 위기는요, 꼭 10년의 과거의 그 기록을 보면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이런 위기가 와요. 외환위기, 오일 쇼크,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위기들이 오거든요. 이런 위기들이 왔을 때 수익 창출을 하거나 또는 다른 안전자 분산 투자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주금 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있어요. 이제 정기예금도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1.8%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신한은행은 적금이 요 기능은 신한은행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신한은행 제가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고요. 어떤 기능이냐면, 그러니까 상한 환율, 그 다음에 하한 환율을 정해요. 이 안에서만 적립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상한 환율을 정하는 이유는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 난 달러를 너무 비싸게 사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자동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사요. 그리고 또 하한선이 있어서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진짜 싼 거잖아요. 내가 정한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1.5배에서 5배를 더 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금인데 이런 기능이 있어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기능이 있어요. 마치 펀드처럼 요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달러를 장기적으로 사모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사모으시는 거예요. 조금씩. 이때 요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하나은행은 24개월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만기가 1년짜리 밖에 없습니다. 다 적금도 1년 만기, 정기예금도 1년 만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금이랑 똑같게 2.3%거든요.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내가 해피리면 가입했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해피리면 가입했는데 가입하자마자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100%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락만 할 수가 없어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기가 됐는데 내가 구입 당시부터 좀 이게 더 환율이 떨어졌어. 그러면 찾지 마세요, 그 돈을. 환전을 하지 마세요, 원화로. 그냥 보유하고 있으세요. 그 예금 통장 만기가 됐다고 해서 은행에서 그냥 해지시키지 않거든요. 만기 해지를 내가 해야 돼요. 해지하지 마시고 환율이 올라갈 때까지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내 자산 속에 달러가 있다는 거 멋있잖아요. 그냥 보유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환율이 올랐을 때 그때 가서 만기 해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영상이 바뀌셨죠? 제가 어제 촬영을 했는데 촬영본이 뒷부분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뒷부분만 다시 녹화하고 있고요. 어제 얘기하던 부분 뒷부분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주의할 게 좀 있어요. 원화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외화예금을 가입하시고 나중에 받으실 때는 달러로 받으시면 현찰 수수료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달러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을 한 권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목은 왜 달러는 미국보다 강한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경제에 대한 이론책 치고는 페이지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략 한 250페이지 정도이고요.
그다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챕터를 보시면 이 챕터가 딱 2개의 챕터밖에 없어요. 제가 챕터를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챕터 1은 20세기 이후 최고의 미국산 제품은 달러다. 이게 챕터 1이고요. 챕터 2는 부자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 요 2개입니다. 요 2개 안에 사실 이 정도만 읽으셔도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또 기회가 온다면 이거 투자해 볼 만한데? 라는 어떤 나름의 인사이트는 이 책 한 권 정도만 읽으셔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전혀 협찬을 받거나 광고비를 받거나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 유튜브는 아직 초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한테 협찬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읽고 굉장히 좀 좋았던, 이해하기 좋았던 책이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